지난 1일에 부산에서 했던 탄핵 반대 집회보다도 10배 가까이 지금 늘었다는데 그 한 가운데 지금 전한길 씨가 있다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한길 씨 경우에는 부산 집회에도 참석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순수하게 전한길 씨의 영향력이라고 보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하나의 전환점이 됐던 게 헌법재판소의 2월 3일 망은혁 후보자에 대한 결정을 예고했다가 뒤집은 거 있었죠. 2시간 만에 뒤집은 2시간 전에 아, 2시간 뒤집은 거. 전에, 예.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 눈에는 아예 헌재가 너무나 서두르는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을 주고 그것은 곧바로 헌재가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거기에 이제 전한길 씨 같은 또 이른바 이제 팬덤이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인사가 가세를 하니까 이게 증폭된 것 아닌가. 물론 대구와 부산에 또 그 정서적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갈수록 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구심이 저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그런 것들이 그 탄핵 반대 집회.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좀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그 집회 참여 인원의 숫자, 뭐 또는 이제 일부 뭐 여론조사, 뭐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이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제 집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집회 참석 인원 숫자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불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일주일 단위로 하니까 이제 뭐 또 다음 주 뭐 이번 주죠. 네. 이번 주 같으면 또 저 숫자가 어떻게 될까. 뭐 근데 이제 그게 또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함께 우리가 관찰을 해볼 부분인데 뭐 부산과 대구는 지역적 특성상 그렇게 엄청나게 또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의미 있는 증가다 이렇게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3,000명에서 52,000명, 4배나 증가했다는 건 굉장히 큰 숫자의 증가였다라는 걸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역시 전한길 씨와 2030 세대 참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한길 선생 한 분이 국민의힘 108명보다 낫다라는 어떤 한간의 얘기, 그런 만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한길 선생 같이 좀 싸워달라. 대통령께서는 당이 하나가 되어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당의 역할을 좀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일까요? 개인 자격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 대구 집회에는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명이나 참여를 했습니다. 추경호, 윤재옥, 강명구 의원, 조지현 의원, 이인선 의원을 포함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까지 여기에 참여를 했었죠. 부산에서는 5명에 그쳤는데 당시에는 박수영, 김미애, 박성훈, 윤상현, 조정훈 의원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도 자신도 참여를 해서 연설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하진 않고 SNS로 입장을 좀 대신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꽤 많은 의원들이 저기에 참석을 했는데 이거는 물론 개인의 차원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비판의 지점은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뭐 지도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아니, 좀 그러니까 하고 지도부는 있는 것 이제 개인 차원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유권자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렇게 갈수록 그 탄핵 반대 집회에 숫자를 늘리고 있는 거는 꼭 저게 일반 개인 의원들의 생각일까? 뭐 이렇게 좀 아마 의심을 할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의 딜레마라고도 생각을 해요. 딜레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그 다수가 뭐 탄핵에는 반대한다. 뭐 네. 이런 입장인 걸로 우리가 추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힘을 실어버리면 또 이제 대선이 사실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네.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중도층 공략에 좀 아무래도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꾸 개인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100% 개인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아마 약간의 그 어떤 인식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정치의 영역이죠. 이제 그걸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앞으로 상황도 좀 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탄핵 반대 집회 세가 커진 이유,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 전국에서 보수 스피커를 자처하고 있는 소위 전환길 효과다, 이런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환길 씨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 탄핵에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세력에게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조기 대선을 말하는 자들도 있던데,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호리 자식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뭉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행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카톡 검열, 그리고 내란 동조로 무조건 몰아세우고 여론조사기한 협박하고 행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역사상 유례없는 29번의 탄핵을 볼 때 진정으로 국가를 망가뜨리고 국가 시스템을 스톱시켜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민주당이 내란 세력입니다. 저렇게 얘기하는 전환길 씨. 당초 3월 1일, 그러니까 3일절까지만 집회에 참가하기로 했었는데 이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3월 1일 이후에는 저희가 볼 수 없는 건가요? 저도 지금 고민입니다. 네. 네, 집에서 그 반발이 심합니다. 기존처럼 조용히 네. 돈 잘 벌고 존경받고 인기 많던 남편인데 돌아갔으나. 갑자기 지금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죠. 국민 여러분, 우리 예. 그 집사람 아내 네. 좀 설득해 주십시오. 그렇죠. 어제 저녁에 예.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오늘 좀 밥도 잘 안 주려고 예. 좀 그렇더라고요. 이 자리에 저희 아내와 아들과 딸이 와 있습니다. 여보, 용서 좀 해주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직무복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그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좀 봐주라. 네, 여보 용서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한, 현장에 와 있었다는 거죠. 그 아내와 딸이 현장에 와 있었는데 그 아내에게 현장에서 저렇게 제발 한번 봐달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장효주 변호사님, 네. 혹시 저런 얘기 들으면 뭐 부군께 봐드릴 용의도 있습니까? 글쎄요, 뭐 많은 아내들은 사실 뭐 정치적인 진영 이런 거를 떠나서 당연히 이제 가정에 어떤 또 영향을 미치거나 가정 경제나 가정 평화에 어떤 것이 좋으냐 이런 걸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될 테니까 네. 당연히 전환길 씨의 가족분들은 걱정 많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전환길 씨가 지금은 뭐 보수 진영에서 유력한 스피커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집회에서도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또 그만큼 비판도 지금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족분들 뭐 걱정이 클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뭐 그것과는 별도로 전환길 씨가 뭐 3일절까지만 뭐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아마 집회라든지 뭐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마 상황 변동에 따라,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뭐 3월 정도에는 마무리되지 않겠냐라는 분석도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과 맞물려서 전환길 씨의 모습을 집회에서 계속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허락 받았을까요? 구자룡 변호사님? 이제 뭐 설득을 가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원래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설득보다 용서가 빠르다고. 전환길 강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일단 시작을 해버렸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거는 또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런 거에 대해서 호응이 있는 걸 보면은 내가 가족으로서 반대하는 것과 다르게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하는 것이 호응을 얻고 있다라는 게 또 다른 설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이미 반은 또 기간 연장에 대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기간 연장 메시지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당장 이제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 있긴 합니다. 오는 15일에는 특히나 광주에서 네. 집회를 하겠다. 그 집회에 전환길 씨가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인데요. 이 광주 집회 실제 이행이 될 수 있을지가 아직 미지수입니다. 광주시장 민주당 소속의 강기정 의원, 전 의원이자 광주시장이죠. 5.18 민주광장에서 내란 동조 또 내란 선동 시위를 하겠다고 문의를 해왔는데 광장 사용을 불허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실상 이 집회를 내란 동조 또 내란 선동 시위라고 못 박으면서 집회를 불허하겠다. 시장의 그 권한으로 집회 불허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한길 씨는 광주 집회 제한은 독재다. 지금 이런 지적을 내놨는데요. 김상희 의원님, 이게 네. 좀 집회는 사실상 집회 시에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네. 시장이 앞장서서 막는다는 게 좀 약간 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 거거든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 앵커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5.18 그 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곳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가서 일부러 가서 뭐 계란을 맞는다거나 막 이러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거기 가서 충돌이 생겨가지고 이슈를 더 키우려고 한다던가 이런 목적이 있다면 안 가는 게 맞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충돌이 예상이 된다면 주최 측에서도 고민해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사실은 그런 충돌이 충분히 어떤 지역의 민심이나 이런 걸 볼 때 예상이 된다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표현을 뭐 내란 선동으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동조로 얘기하고 이런 표현은 지금 현재 지자체장으로서는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아직 좀 혐의의 수준인데 이거 이제 선동으로 못 박는 게 과연 적절하냐 지금 이런 얘기 같이 나오는데. 아니 그거와 함께 그 사실은 뭐 5.18 민주광장에서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다른 데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강기정 광주시장이 그 너무 본인의 정파성을 좀 일찍 그 드러내 보이고 네. 저런 부분이 뭐 광주에서야 뭐 다수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다른 지역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집회가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아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뭐 반대 집회냐 촉구 집회냐 하는 것들은 정치적 이슈예요. 근데 그 정치적 이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한 곳에 확실하게 편을 들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치적 이슈에서 어느 한쪽으로 본인이 무게중심을 실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반작용도 또 대단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이슈를 광주시장 정도 되면 네. 좀 감안해서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글쎄 뭐 5.18 광주 그 민주광장에서 이 집회는 뭐 본인이 이런저런 뭐 충돌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허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광주 집회를 다른 곳에서 열겠다 예를 들어서 네. 그랬을 경우에도 광주시장이 불허할 수 있을까 과연? 네. 그거는 이제 그 이쪽 집회를 주최하는 쪽에서 광주시장 쪽 광주 그 시와 어쩐 약간의 뭐 게임 관계에 있지 않나. 저는 아마 광주 집회를 포기하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